오늘 챔피언스리그 리그전 대진이 추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챔피언스리그가 개편이 되면서 조별리그 추첨이 아니라 전체 리그에 우리가 어떤 팀을 만날지 요거를 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뀐 거냐면 기본적인 일단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죠? 옛날에는 32개의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32개의 팀 중에 A부터 H조까지 4개의 팀을 뽑아서 한 조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 조에서 1등과 2등이 16강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조를 만들 때도 1번 시드, 2번 시드, 3번 시드, 4번 시드 이렇게 이제 배정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홈앤드 어웨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36개의 팀을 모두 이렇게 하나의 리그에 묶습니다. 1등부터 쭉 내려가면 36등까지 하나의 리그로 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드는 의문점은 한 팀이 어쨌든 이 리그에서 모든 팀을 만나야 된다 생각을 해보면 35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36개의 팀이 한 리그에 속해 있지만 이 36개의 팀 중에서 우리 팀이 만나는 팀은 8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뽑은 거예요. 오늘 요 8개 팀들이 다 대진이 결정이 됐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도르트문트, 리버풀, AC 밀란, 아탈란타 그리고 잘츠부르크, 릴, 슈트가르트, 브레스트 이런 식으로 이번 리그에서 내가 8팀을 만나는데 어떤 팀을 만나냐 요거를 오늘 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 조별리그 할 때는 한 조에 4팀이 있었고 그러면 한 팀이 요 3팀을 만날 때 홈앤드 어웨이로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홈앤드 어웨이를 안 합니다. 8팀을 만나는데 이 8팀을 한 번씩만 만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강팀을 여러 팀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재밌는 경기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UEFA에서 챔피언스리그에 대해서 개편을 좀 생각을 할 때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다양한 팀들을 만나게 해야 다양한 그림이 나오고 더 재밌는 경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이었냐? 1포트에 9개 팀, 2포트, 3포트, 4포트 이렇게 9개 팀씩 포트를 나눕니다. 이거는 UEFA 랭킹 순으로 1등 레알 마드리드부터 마지막 브레스트까지 나눠요. 그러면 1포트에서 2팀, 어떤 팀이든 마찬가지예요. 2포트에서 2팀, 3포트에서 2팀, 4포트에서 2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포트에 있는 팀이 레알 마드리드다. 그러면 1포트에 있는 8개 팀들 중에서 2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어지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포트에 있어도 1포트 팀끼리는 조별리그에서 안 붙었잖아요. 근데 1포트에 있는 팀끼리 만나는데 심지어 홈앤드 어웨이가 아니라 따로따로 2팀을 만나니까 이거는 1포트에서 초반부터 강팀들끼리의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무조건 빅매치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 당연히 재밌는 경기가 많아지면 돈이 되기 때문에 인 거죠. 뭐 단순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1포트, 2포트, 3포트, 4포트에서 2팀씩 만나는 그 일정을 정하는 건데 여기서 홈 경기를 하냐 어웨이 경기를 하냐 요것도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게 1포트에서 2개, 2포트 2개, 3포트 4포트 하잖아요. 그러면 1포트에서 만나는 2팀이 있을 건데 이 2팀에서 한 번은 어웨이, 한 번은 홈 경기. 2포트도 마찬가지겠죠? 2포트에서 만나는 2팀이 있으면 한 번은 홈, 한 번은 어웨이. 아주 이제 복잡한 그런 이제 시스템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근데 이런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컴퓨터가 했습니다. 이 대진 추첨을. 왜 그러냐?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UEFA가 말하길 이제는 이 경우의 수가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요 이제 그 그릇 있죠? 팀의 이름이 적혀있는 요 공이 있고 이 공들이 들어가 있는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 36개의 그릇이 필요하고 그리고 팀 이름이 적힌 공이 1000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뽑으면 1000번을 뽑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해서 이거를 뽑다 보면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있었던 게 한 팀을 뽑아요. 1포트부터 뽑았죠. 1포트에 한 팀을 뽑으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계산을 시작하는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누군가가 눌러야 돼요. 그게 오늘 호날두였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여기서 부폰이 팀을 뽑으면 호날두가 그 팀의 추첨을 클릭을 하는 거죠. 호날두가. 그래서 호날두가 이제 누르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지루해졌는지 주머니에 손 꽂고 이렇게 한 손으로 누르던가 아니면 이제 하늘 보면서 이렇게 누르던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일정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진행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거의 마지막에는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의 마지막쯤에 뽑히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팀들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때 아스톤 빌라는 이미 뮌헨, 라이프치히, 유벤투스, 뭐 클럽 브리에, 셀틱, 영보이스를 만납니다. 이제 두 팀만 정하면 됩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날두가 이제 급하니까 지루하니까 뮌헨, 라이프치히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눌러버리고 호날두가 재밌는 모습도 보여줬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서 8팀씩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하게도 이제 대진 추첨이 되다 보니까 일정이 좋은 팀과 일정이 안 좋은 팀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겁니다. 포트 1, 2, 3, 4에서 요 위쪽에 있는 팀들, 보통 위쪽에 있는 팀들이 강할 거 아니에요. 1포트는 어차피 다 강하고 2포트에서도 보면 위쪽에 레버쿠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탈란타, 유벤투스, 뭐 아스날 이런 팀들이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이제 특히나 클럽 브리에 뭐 샤흐타르 이쪽은 약해지잖아요. 3포트도 마찬가지죠. 뭐 스포르팅, 살츠부르크, 페예노르트, 그리고 4포트 뭐 이런 팀들이 있어요. 만나면 안 되는 팀들. 여기서 안 좋은 운을 보여준 팀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팀들을 만나냐? 1포트에서는 맨시티와 바이에른 뮌헨, 가장 안 좋은 팀들을 만나요. 왜 그러냐? 일단 포트를 보면 맨시티와 바이에른 뮌헨이 1포트에서도 2등, 3등이에요. 이렇게 되면 파리 생제르맹은 1포트 대진운부터 2등과 3등을 만났어요. 그리고 2포트에서 만나는 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아스날이에요. 2포트에서도 가장 강한 팀으로 평가를 받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아스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4포트에서도 만나면 안 되는 팀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팀들이 속해 있냐? 4포트에 지로나, 슈투트가르트 이런 팀들은 그동안 챔피언스 리그에 안 나오던 팀들이니까 당연히 포트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 빅리그에서 아주 돌풍을 일으켰던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4포트에서는 이런 팀들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지로나와 슈투트가르트를 또 하필 4포트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3포트에서는 쉬운 팀 만났냐? 3포트에서도 강한 축으로 평가를 받는 PSV 아인토벤과 살츠부르크. 그래서 이번 모든 팀들의 그 대진을 봐도 가장 어려운 대진이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속해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고, 그리고 여기서 재밌게 된 게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이 붙는다는 거죠.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이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은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기 때문에 김민재가 이강인을 막는 그런 장면이 한 번쯤은 나오겠죠. 바이에른 뮌헨 홈에서 만납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가 강팀들과 만날 때 강팀들의 공격수들이 있으니까 어떤 공격수를 만나냐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또 하필 바이에른 뮌헨이 바르셀로나를 만나요. 바르셀로나에는 누가 있느냐? 레반도프스키가 있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만날 때는 이강인을 만나고 바르셀로나 만날 때는 레반도프스키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일정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쭉 내려가 보면 아스톤 빌라랑 만나요. 바이에른 뮌헨이. 그러면 아스톤 빌라에는 누가 있냐? 와킨스가 있죠. 이 피지컬이 좋은 와킨스를 김민재 선수가 또 만나게 됐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정을 좀 살펴보면 라이프치히도 사실 웬만해서는 꿀리지 않는 팀인데 리버풀, 인터밀란,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주 강한 팀들을 쭈루룩 만납니다. 그리고 스포르팅과 셀틱, 3포트에서 셀틱은 몰라도 스포르팅은 강한 축이죠. 그리고 아스톤 빌라를 만나요. 4포트에서 운 없이. 그리고 슈투름그라츠도 오스트리아에서 강한 팀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도 죽음의 일정을 받아 들었고요. 그리고 그 궁금한 팀 중에 하나가 요런 이제 그 아스날이잖아요. 아스날이 이번에는 파리 생제르맹과 인터밀란 만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무난한 대진인데 뭐 스포르팅을 만나긴 하지만 아탈란타랑 무난한 대진인데 마지막에 또 지로나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쭉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막 엄청 빡센 대진은 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런 매치도 있는 거죠. 클래식 매치, AC 밀란과 리버풀, AC 밀란과 레알 마드리드, 요런 이제 뭐 클래식 매치도 성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포트에서 어떤 팀이 뽑히면 1포트에서 두 팀을 무조건 만나야 되니까 1포트끼리 부딪히는 경기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2포트에서 만나는 팀도 다양한 팀들을 만나다 보니까 빅매치가 많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렇게 8번 경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와 다르게 조별리그 단계잖아요. 사실은 과거로 따지면 경기 수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나와야 되는데 매치데이 1부터 매치데이 8까지 8번의 경기를 하잖아요. 당장 9월달 A매치가 끝나자마자 9월 17일, 9월 19일 요 사이에 일단 1라운드가 펼쳐져요. 그리고 10월달에도 합니다. 2번, 11월달에 2번, 12월달에 1번. 그리고 원래는 조별리그가 이쯤에 끝났죠. 12월달쯤에. 그런데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1월달로 넘어가서 1월달에 또 2경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은 일단 일정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 리그가 아무래도 36개가 쭉 있으니까 이 중에 1등부터 8등까지 이제 8경기를 하면 각자 이제 성적이 나오잖아요. 몇 승, 몇 무, 몇 패, 몇 득점, 몇 실점, 득실차도 나오고. 그러면 그 성적에 따라서 순번을 정합니다. 1등부터 8등. 그러면 위쪽에 있는 요 8팀은 다이렉트로 16강을 갑니다. 그런데 9등부터 24등까지는 어디를 가냐? 경기 수를 늘리기 위해서 플레이오프로 갑니다. 16강 플레이오프죠. 그러니까 1등부터 8등은 16강에 일단 올라가 있고 9등부터 24등 16개 팀은 또 싸워서 8개 팀을 추려라.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 할 때는 홈앤드 어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성적순이에요. 9등부터 24등인데 여기서도 8개 팀으로 나눕니다. 9등부터 16등, 17등부터 24등. 그래서 위쪽에 있는 팀이 1시드, 아래쪽에 있는 팀이 2시드예요. 1시드에 있는 팀과 2시드에 있는 팀이 붙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시드가 높은 팀들이 성적이 더 좋으니까 더 잘하는 팀이 많겠죠. 그러면 잘하는 팀과 이제 조금은 더 좀 못하는 팀이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는데 어쨌든 1시드와 2시드가 만나요. 여기서도 1시드 팀이 유리해야 되니까 홈앤드 어웨이 방식인데 2차전을 무조건 1시드 팀이 가져갑니다. 홈에서 끝나는 게 좋잖아요. 보통. 이것도 재밌죠? 9등부터 16등까지 한 팀이 무조건 플레이오프에서 2차전 홈 경기를 하게 되고 17등부터 24등까지 한 팀이 홈에서 첫 경기를 펼치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여기서 또 이제 16강으로 가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은 8팀이 올라가서 16강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마지막 팀들 있죠? 25등부터 36등까지 요 팀들은 이제 그냥 떨어집니다. 이제는 유로파로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패자부활전 같이 약간은 떨어지면서 하나 떨어져서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16강에 가면 요것도 사실은 뭐랄까요, 진짜 성적 순을 진짜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레이오프고 이미 16강에 올라가 있는 팀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강팀끼리 8강에서 안 붙게 하려고 어떤 방법을 쓰냐? 1등부터 8등까지를 뽑았잖아요. 아까 전 리그에서. 그러면 1등에서 8등까지라고 했을 때 트리를 나눕니다. 1등은 이쪽, 2등은 이쪽, 3등은 이쪽, 4등은 이쪽, 이런 식으로 또 나눠요. 그러면 이제 1등 팀과 2등 팀은 결과적으로 가장 잘하는 팀들이니까 이 팀들이 결승에서밖에 못 만나는 거죠. 왜냐면 이 트리를 16강에 만들면 이번에는 8강에서 재추첨을 안 합니다. 그래야 1등 팀과 2등 팀이 중간에서 만나지 않고 성적을 잘 거뒀으니까 베네핏을 주면서 너네는 결승에서 만나라,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요 플레이오프 할 때도 재밌는 게 뭐냐, 요 이제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 한 칸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플레이오프 팀들이. 근데 여기서도 아까랑 동일하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팀이 홈앤드 어웨이 경기에서 1차전이 홈, 2차전이 어웨이입니다. 그리고 1등부터 8등까지 한 팀이 무조건 1차전이 어웨이, 2차전이 홈. 홈에서 하는 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중간중간에 이제 숨어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강팀들이 성적을 냈을 때 더 좋은 대진을 받고 더 좋은 좀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성적을 잘 받아놔야 된다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단 옛날 방식이 그런 맛은 또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방식은 이제 그 추첨을 해서 뽑고 어떤 팀,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가 나왔다. 그럼 이 포트에서 뽑아서 리버풀 이러면은 와, 레알 마드리드랑 리버풀이랑 붙는데 이랬는데,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 이러면 호날두가 버튼 딱 누르면 띠리디리디리 하면서 마지막에 바로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대진 딱 정해지니까 막 우와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 장점이지만 요 일정을 보면 또 재밌잖아요. 일정이 강팀들끼리 만나는 경기가 많아졌다.
두 번씩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더 다양한 팀을 만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팀들도 더 다양하게 만난다. 이런 이제 재밌는 경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이런 재밌는 경기를 많이 만들고 경기 수도 많이 만들고 강팀들이 어쨌든 성적을 내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뭔가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슈퍼리그와의 싸움 때문입니다. 슈퍼리그가 그 챔피언스리그에 참여하는 강팀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들였냐면, 챔피언스리그에서 인기가 이렇게 많은데 너네 돈을 이거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 그 강팀들끼리만 모여서 한 20개 팀 모여서, 그래서 이제 리그를 하면 매번 강팀들끼리만 만나니까 돈 더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슈퍼리그의 논리였죠.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뺏길 순 없잖아요, 슈퍼리그에. 그리고 슈퍼리그가 이미 유럽의 사법재판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해도 된다고. 단체가 UEFA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다른 단체에 가고 싶은 팀들이 많으면 그거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UEFA도 챔피언스 리그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고, 특히나 이런 강팀들이 불만이 안 생기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팀들을 많이 만나는 재밌는 경기가 많아지는 방식으로 일단은 바꿔놓은 거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사실은 뭐랄까요, 이게 뭐 피해자라고 해야 될지, 사실은 이렇게 강한 팀들 많이 만나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관중 수익이라던가 이런 거는 더 좋거든요, 사실. 근데 재정적으로는 이런 게 이득이긴 하지만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맨시티,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스날, 심지어 4포트에서는 지난 시즌 돌풍의 지로나와 슈투트가르트, 3포트에서도 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PSV와 짤츠부르크,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이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긴 했는데, 그런데 뭐 우리야 보는 입장에서는 뭐 매우 재밌을 거니까 이번 시즌도 재밌게 챔피언스 리그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도 만나는 경기가 딱 하나 있으니까 이 경기도 일단 기대가 많이 된다.